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프닝벨은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 남겨주시면요,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강수민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또 시간 때문에 투자 전략을 다 못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이슈들과 함께 오늘 꼭 투자 전략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어떤 알겠습니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장부터 우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어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마무리하면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조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들어왔지만 평소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출회와 함께 굉장히 개인들이 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정말 아직 돌아온 것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혼다파의 쇼크에 대만 홍콩 일본 지수도 계속해서 낭을 겪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증시도 이제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되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 강보합으로 어저께는 호전세를 보였고요. 계속되는 증시 불안에 가상화폐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조금 증시에는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메타버스와 게임, 원자로 가상화폐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요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장 하락을 했던 것 어제 보면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 조금 위험한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1,000선을 다시 내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시에도 코스피가 하락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개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매물이 반도체 업황이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그 악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악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셨었는데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 발표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주와 대당 기술을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요새 장이 굉장히 오전에는 크게 올랐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심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마감들이 정말 중요한 흐름들을 너무나 단단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수 하락 주체가 어저께 같은 경우 정말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 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총 10개 종목 중에서 네이버가 조금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 카카오캐치, 유메이트가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말 대장주들이 이제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 펀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출시가 된지 한 달여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수익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ETF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별로 보면 디지털 콘텐츠 역시나 조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중, 또 K-리디스나 IT 관련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저께 뉴스가 나오면서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화석연료 인증 없고 원자력으로 또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역시나 절대 빼놓을 수 없고요.
금융은 아무래도 연말이었으니까 배당 지수 때문에 조금 강세를 보여줬고 실판 매체 국채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도 이 대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박스값이 오르는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한동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의 기절입니다. 역시 그래서 은행주들이 뭐 장 빠진 와중에도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증권이나 카드, 은행주들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금호석이나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고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주에 연말에 좀 더 관심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특히나 배당킹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연말에 정말 좀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요한 건 정말 요새는 세금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얼마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주식 또 미국 주식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가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점을 분석했을 때 뭐 전일점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매도가 제기된 이유 가장 많이 제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공매도주의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참 전부터 방송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같은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공매도를 이용한 사익 실현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이 매수하고 그러면 개인이 따라붙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매도에 들어가고 기관이 매도에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을 외국인과 반대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필승의 전략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단 보시면 제가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인버스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장 막판에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넣으시니까 인버스로라도 조금 이익을 가져가자. 그래서 인버스에 조금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이 있는데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인버스가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공매도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전부터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공매도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걸 포착하시고 장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공매도 그리고 매도 전에 인버스 종목을 선물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정부학 정도의 매수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개인이 끌려 다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 펼쳐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당황했던 하루였던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장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입니다. 장이 시작하고 10시까지 혹은 그 전에 30분 정도만 잠깐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 쭉 하락하는 모습. 이게 한 정말 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비슷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장이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걸어서 장 시작 후 1시간 정도까지 약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요. 이후 빠지는 흐름과 함께 급격하게 하락하고 하락한 장이 오후에서 조금 진정되면서 그냥 그 정도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략입니다. 공매도주의에 집중하자. 네, 아까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개인들의 필승 전략은 외국인이 공매도하면 사고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팔면 우리도 팔아야겠다고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 우리도 사야겠다고 사서 들어간다면 정말로 손해를 보는 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들이 이렇게 방어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겨울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거니까 먼저 보시고 그다음 소비에너지는 굉장히 요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위드 코로나도 그렇고 가상화폐 코인 관련 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공매도 수입니다. 어제장을 기준으로 상위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은 전부 다 공매도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 종목업, LG 디스플레이, 우리금융지주, SK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KB금융, 필라홀딩스, 메디치증권, 신한지주와 하나생명, 삼성 엔지니어링제약원사, 페노선 유플러스,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전부 다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건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고 파란 건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렸을 때입니다. 정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 시작과 함께 그래서 지수가 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건 두산중공업인데 1위 공매도 어제 1위를 기록했던 기업이라 먼저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전히 공매도 시작 이후 쭉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동그라미로 친 부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예전에 3일 장사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굉장히 빠른 구간 동안 빠졌다가 배당기대 구간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공매도가 일어나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장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공매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도 배당 기대 구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나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디츠증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밑으로 타고 내려오는 구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여러 가지 HPC 삼립의 식빵이라든지 신전자의 난로, CJ시푸드의 어묵, 사자드림의 어묵, 경동 나비에는 보일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가스공사, 난방공사가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식용 BK와 빛광산도 항상 겨울에 되면 오른다고 작년에도 제가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도 아마도 그런 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에너지 관련주도 꼭 보셔야 되고 석유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진정이 어려울 거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코인 관련주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아무래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장세입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위드 코로나, 에너지 관련주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공매도주에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관련주를 선매서 들어갔으면 분명히 좋은 흐름을 타실 수가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극심합니다. 상승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주식뿐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시고요. 정확한 뉴스와 정보에 의해 투자를 해야 손실을 보는 지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말 배당 아무래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고부장주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말 몇 년 동안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의 이익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이 2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